네, 18장이군요. 인버전, 도치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도치라는 말의 한국말의 의미는 뒤집혔다는 얘기죠. 뒤집혔다. 영어도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inverse. 이게 뒤집혔다는 뜻이죠. 어원적으로 VERS가 turn의 뜻이니까 어원적으로 뒤집혔다. inverse가 뒤집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inversion 뒤집혔다는 뜻이고 일본인들이 그걸 번역하면서 도치라고 번역했는데 그럼 뭐가 뒤집힌 거냐? 주어하고 동사가 뒤집힌 겁니다. 원래 주어가 있고 동사가 뒤에 있어야 되죠, 영어가. 근데 주어하고 동사 위치가 뒤집혔다 이거지. 이걸 이제 도치라고 합니다. 도치는 이제 주어와 동사가 뒤집힌 건데 얘가 왜 도치가 되는가 하면 일단 뭐가 전치가 됐기 때문에요. 말이 좀 어렵네. 뭐가 전치가 됐기 때문이다. 자, 주어 동사 순서가 이렇게 동사 주어 순서로 이렇게 거꾸로 뒤집히는 걸 도치라고 하는데 그 왜 도치가 됐느냐? 문장 안에 있던 어떤 요소가 문장 앞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즉 앞으로 나간 것을 앞으로 나갔다고 전치라고 번역하는데요. 영어로는 fronting이라고 합니다. fronting. 예. 앞에 놓여졌다 그 말이죠. 예. 어떠한 이유에서건 문장 중간에 있던 어떤 문장의 의미 요소를 문장 맨 앞으로 뺐을 때, 다시 말하자면 fronting을 했을 때 fronting 때문에 주어 동사가 인버전 하게 된다. 이렇게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많이 있냐? 무슨 연설문 같은 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 아니더라도 한국말에서 나는 결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보자. 그럴 때 나는 결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만 이걸 강조하고 싶을 때 나는 결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결코를 강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영어도 마찬가지야. never를 강조하기 위해서 never를 앞에 뽑으면 never가 앞에 전치됐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뒤집히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알겠죠? 예. 전치로 인해서 도치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단 어떤 게 전치됐을 때 도치가 된다. 요거를 일단 전치 요소를 정확하게 아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알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특정 내용을 강조하거나 연설이나 문학 등에서 수사학적 표현을 얻고자 할 때 특정 어구를 문장 맨 앞에 배치하게 된다. 뭐라고 써놓을까요? fronting. 이때 문장의 정상적 어순인 주어동사 형태가 파괴돼서 조동사 혹은 동사가 주어 앞으로 튀어나온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도치라고 한다. 내가 좀 전에 도치가 뭐가 뒤집히는 거라고 했죠? 주어와 동사가 뒤집힌다고 했는데 이때 주어와 동사가 뒤집힌다고 할 때 이 뒤집히는 동사가 또 두 종류가 있네. 뭐가 두 종류? 그 책에 나오죠. 주어와 조동사의 도치가 있고 주어와 동사의 도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게 훨씬 많답니다. 주어와 조동사의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대. 자, 그런 말이지. 여기서 우리가 도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란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 전치됐을 때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지 전치의 요소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고요. 어떤 전치 요소가 발생했을 때 조동사 도치가 발생하는지, 어떤 전치 요소가 있을 때 동사 도치가 발생하는지, 도치 자체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도 각각 구별해서 설명하고 이해해줘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도치가 두 종류가 있어. 동사 도치와 조동사 도치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동사 도치란 말은 뭔지는 알겠어. 그래서 조동사 도치란 말은 뭐냐? 따라서 조동사가 뭐냐? 이걸 먼저 해명하고 넘어가지만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동사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조동사. 제가 최근에 말이죠. 저기 티침이 제 수강 후기는 제가 직접 답변을 남긴 거 아시죠? 네. 수강 후기에 어떤 학생이 조금 약간 무례하게, 그렇죠? 예. 뭐 제가 이 조동사에 대해서 틀렸다 뭐 이렇게 해갖고 글을 올려갖고 그분이 저한테 물어본 적도 없는데 그냥 틀렸다고 단정하고 들어올렸어.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러고서 딴 데 가서 뭐 다음이라든가 뭐 이상한 데 가서 무슨 자칭 외국 교수라든가 뭐 자칭 박사과정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갖고 김찬이가 틀렸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를 쫙 모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막 때려 박았습니다. 수가 오기 와서. 예. 김찬이가 틀렸다고. 그래서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차분하게 답변을 9개를 달았던 기억이 있는데 쭉 내려오시면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한번 그때 논쟁했던 거 가보세요.
그 논쟁이 왜 발생하느냐, 논쟁하는 이유를 내가 원래 2강 파트 2에서 이미 얘기했었는데요. 우리나라 문법은 말이죠. 문법 용어라는 게 뭐야? 영어 문법 용어를 번역한 거 아니야. 그럼 번역하는 사람, 또 번역한 일본 학자에 따라서 번역어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에서 조동사라고 하면 말이죠. 문법책, 다 일본 책에서 연유한 거죠. 문법책에서 조동사라고 하면 이때 크게 다른 두 가지를 따르게 다 조동사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파트 2에서 했던 모달 버브를 조동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한 auxiliary verb를 조동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요것도 조동사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이것도 조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헷갈리게 돼 있지. 어떤 사람은 조동사라고 말하면서 이걸 뜻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조동사라고 말하면서 이걸 뜻하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될 거 아니야. 왜? 언어가 다르니까. 그럼 언어 일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의 교수님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화법 조동사 또는 서법 조동사 이렇게 부르고요. 이거를 그냥 조동사라고 하던가 혹은 보조동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름이 달라졌으니까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겠죠. 헷갈리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 합법 조동사, 서법 조동사는 말이 너무 어려워, 말이 내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권했어요? 그래머 바이블 파트 2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영어로 부르자. 이거는 그냥 영어로 모달 또는 모달버브라고 부르자. 영어로 편하지 않느냐. 모달이 뭐예요? will, should, would 이런 것을 모달이라고 부르죠. 예,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조동사.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그냥 모달로 부르고 이걸 그냥 조동사나 보조동사로 부르자. 왜냐하면 이거의 뜻이 보조하는, 도와주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조수란 말 있잖아. 조수. 조가 도와줄 조자 아니야. 교수님 중에서 제일 밑에 교수를 조교수라고 하죠. 영어로 assistant professor거든요. assist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축구 공 넣을 때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와준다는 뜻이지 이건 도와준다는 뜻이 없거든요. 이 조자가 도와줄 조자니까 이걸 조동사라고 부르는 게 적당한 번역어라고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파트 2에서 말했듯이 이거는 모델이라고 부르고 앞으로 이거를 조동사라고 부르자. 일단 용어 통일을 합시다. 제가 앞으로 조동사 혹은 보조동사라고 얘기하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이죠.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부릅니다. helping verb. 말 그대로 도와주는 동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조동사라고 불러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조동사 주어 도치라고 할 때 조동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점을 잊지 마세요. 물론 좀 이따 보겠지만 모달도 이 속에 포함이 됩니다. 예,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동사란 무엇이냐? 이름이 뭐라고요? 조동사. 도와준다는 얘기야. helping verb. 뭘 도와주냐? 동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는 동사예요. 동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는 동사. 책에 설명을 내가 잘 해놨거든요. 같이 한번 책을 보도록 합시다. 영어에서 조동사란 영어로 auxiliary, auxiliary verb, helping verb, verbal auxiliary 이렇게 부른다고 돼 있죠. 본동사 앞에 쓰여서 다양한 구문적, 의미적 변화를 가져오는 동사를 말한다. 다양한 구문적, 의미적. 구문적 변화라면 일단 동사가 표현하는 형태 자체가 변화하는 거죠. 의미적 변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조동사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능에 쓰이는 네 가지를 말한다. 조동사가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동그라미 쳤어요. 조동사는 네 가지가 있어요. 모달, have, be, do. 모달, have, be, do. 자, 첫 번째. 본동사로 쓰인 be. 그죠? I am for 할 때 am. 얘가 본동사, 메인 verb이기도 하고 조동사 역할도 한다. 조동사 역할이 뭔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수동태에서 BPP에 쓰인 be. 그 자체가 조동사죠. PP가 본동사고요. is done 하면 이 동사의 의미를 본래 구성하고 있는 건 두 동사잖아요. is는 의미가 없죠. is done에서 is가 하는 기능은 뭐예요? 두 한 게 아니고 두 됐다. 되어진 관계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기능만 하고 있죠. 즉 두라는 기본 행위라는 기본 동사 개념을 갖고 얘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의미적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동사가 두 동사를 도와준 거죠. 수동태에서 be가 조동사입니다. 진행에 쓰인 be, ing. I am playing 그럴 때 playing이 본동사죠. play라는 의미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is라는 동사를 쓰고 play에 ing를 붙임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미 아까부터 진행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끝나지 않았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구문적 의미적 형태로 쓰이는 거죠. 진행형의 be. 완료에 쓰이는 have pp. 그 일은 기준 시점 이전에 이미 했다.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완료를 표현할 때 쓰이는 have. 역시 pp가 본동사고 have는 조동사고요. 그 다음에 모다는 전부 조동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동사의 의미 변화들을 또 분위기 변화들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모달도 다 조동사 일종이다. 그러니까 모달은 어거질리얼의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을 때는 뭐냐? do가 조동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되는 것은 do는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dummy, proverb 이렇게 돼 있죠. dummy란 말은 뭔가 하면 dummy가 원래 마네킹이라는 뜻이잖아요. 또는 뭐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말이죠. 위험한 장면 찍을 때 사람이 무슨 추락하는 장면이다. 이제 대역으로 쓰는 그 인형 이런 것도 dummy라고 하고요. dummy란 건 그래서 여기서 대역 동사, 대동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가 반복됐을 때 대신하는 걸 대명사라고 하죠. 동사가 반복될 때 대신하는 걸 대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동사로 주로 쓰이는 do 이렇게 네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동사 조동사로 쓰이는 건 진행과 수동태, have는 완료, 모달은 동사 앞에 붙는 거지. 그럼 do는 뭐 하는 거야? do는 조동사의 기능이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죠. 그 외에도 동사가 해야 될 일, 도와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뭘 뒀습니까? 예를 들면 부정문에서. 부정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He is poor라고 있는데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에 not을 붙이죠. 이 not이 붙는 자리, 그게 바로 조동사예요. 그죠? He has been there예요. 이때 not을 어디 붙입니까? 여기 붙이죠. not이 붙는 그놈이 바로 조동사다 이거. He could 뭐 이렇게 쭉 나온다. 어디에 조동사 not이 붙죠? 여기 not이 붙죠. not이 붙는 자리, 바로 걔가 조동사 자리다 이거. 알겠어요? 예. 그러면 이 비동사도 없고 have도 없고 모달도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부정문 만들죠? 예. 요렇게 만들죠. 요때 본동사 do 앞에 온 얘가 뭐야? 바로 조동사다 이거. 부정문을 도와준 조동사. 알겠죠? 얘도 없을 때는 얘가 조동사 역할을 한다. 부정문에서 분명히 동사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문문 말할 것도 없지. 의문문 만들 때 주어 앞으로 튀어나가는 놈 있죠. 얘가 다 조동사야. Do you? Can you? Would you? Have you? Are you? 그렇죠. 네 종류 있잖아요. 예. 그뿐만 아니고 도치 좀 이따 이제 하겠죠. 도치에서 조동사 도치할 때 튀어나오는 놈. 생략, 강조, 부가 의문문 등에 사용된다. 요 뒷부분이 약간 느낌이 안 올까 봐 예문을 직접 달아놨습니다. 요게 한번 비춰주세요. I like this beer. 나 이 맥주 너무너무 좋아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걸 강조하고 싶을 때 do를 쓰죠. 강조의 do라고 합니다. 역시 강조의 의미적 그런 목적에 도움을 주고 있죠. I will go but she won't. won't 다음에 고가 빠졌죠. 예, 생략, 고를 생략하기 위해서 won't를 조동사로 사용했습니다. John never sings in the kitchen. John은 말이죠. 키친에서 결코 노래를 부르지 않는데 하지만 메리는 부른다. 요거는 역시 sings 해야 되는데 sing 대신에 does를 씀으로써 뭐 in the kitchen 다 생략할 수 있었죠. Paper has fallen in love, hasn't he? 요건 부가문문이죠. 부가문문 할 때 여기 나오는 동사가 조동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는 완료 시상이니까 have가 조동사를 사용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조동사라는 개념은 이제 다 이해가 갔죠? 조동사라는 건 정리하면 뭐냐? 수동태를 만들던가 진행을 만들던가 완료를 만들 때 사용되는 be나 have를 포함하여 동사 앞에 붙는 모달 이것도 포함하여 그뿐만이 아니고 부정문, 의문문, 도치, 생략 그다음에 동사의 반복, 부가의문문 등에서 동사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때 그때마다 쓰이는 동사, 그때마다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 이걸 조동사라고 부른다. 이러한 조동사들이 도치의 특정 형태에서 어떤 것이 프론팅 됐을 때 조동사 도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때 주어 앞으로 튀어나가는 놈도 요 네 종류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걸 알겠죠? 됐죠? 자, 이제 조동사 설명은 끝났고요. 여기서 지금 아까 중간에 대동사란 말이 잠깐 나왔는데요. 대동사, proverb.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했죠? 이 단어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명사가 나온 아닙니까? 명사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명사가 2번 이상 나왔을 때 두 번째부터 나왔던 명사를 뭐죠?
대명사가 대신할 수 있죠. 그걸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pronoun이라고 쓰죠. 대명사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 쓰는 거라면 대동사는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때 말이죠. 여기는 왜 여기 짝대기 하이픈이 들어가 있냐면 하이픈을 안 쓰면 요게 속담이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하고 헷갈려서 중간에 하이픈을 써요. 얘는 하이픈 쓸 필요가 없죠. 다른 단어가 없으니까. 어쨌건 같은 원리예요. BING나 BPP 또는 뭐 can do 이런 데 쓰인 앞에 be라든가 have PP에 쓰인 have 이거는 대동사 기능이 아니죠. 예. 무슨 대동사 기능이야? 반복된 동사가 아니죠. 예. 얘는 그냥 조동사 기능이에요. 조동사 기능만 있고 대동사 기능은 없는 거죠. 얘는 조동사고 대동사가 아닌 거예요. 얘는 조동사고 대동사가 아닌 거야. 근데 could라고 한 번 했다가 얘가 한 번 더 나올 때 그 뒤에 could을 썼다면 얘 could은 could의 반복을 회피하게 쓴 조동사이기도 하고 대동사이기도 한 거죠. 조동사 개념이 훨씬 넓은 거야. 조동사 중에서 동사를 도와줘야 될 일 중에서 동사가 반복됐을 때 대역 역할을 하는 것도 동사를 도와주는 일 가운데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대동사가 조동사 개념보다 하위 개념, 포함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 여기는 이 부분 할 수 있죠? 얘는 대동사야 아니야? 대동사 아니죠. 반복된 게 아니죠. 이건 대동사 기능이 아니고 조동사 기능이에요. 조동사 기능일 뿐 대동사 기능은 아닌 거고요. 얘는요. will go가 반복돼 있을 때 won't가 won't go, go란 동사의 반복을 막았지? 그럼 얘는 조동사 기능 중에서 대동사 기능도 하고 있는 거죠. 네. 얘도 does가 sing in the kitchen을 반복하고 있죠? 그럼 sing in the kitchen의 반복을 회피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얘는 조동사 기능 중에서 대동사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얘도 has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일종의 대동사 기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동사라는 것은 조동사와 동등한 개념이 아니라 대동사는 조동사의 하위 개념, 포함 개념으로서 동사를 도와주는 기능의 일종이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조동사, 대동사 개념들이 워낙 혼동되다 보니까 그렇게 도전적인 학생이 나와서 막 그 사람들 굉장히 고민한 것 같아. 여기서도 물어보고 저기서도 물어보고. 왜 근데 나한테 먼저 안 물어보고 나는 틀렸다고 단정하고 딴 데 가서 물어보면서 그렇게 고생했는지 그 사람 참 이해가 안 돼. 뒤에 가서 한번 보세요. 한 몇십 개의 댓글들이 막 붙었어요. 막 그래서 뒤에 수강욱이 한 몇십 페이지 넘어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검색을 해보시던가요. 검색하면 더 뜰 테니까. 자, 조동사, 대동사 다 됐고요. 예. 3번. 조동사는 2개 이상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겠죠. 조동사가 4개니까. 4개가 심지어 뭐 다 나올 수도 있겠죠. 예. 다 나올 수는 없겠네요. 3개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웃두다. 조동사가 몇 개예요? 1개죠. 예. 그런데 would have done이면 얘는 완료를 위해 필요한 조동사고 얘는 모달이니까 조동사가 2번 쓰인 거죠. would have been done이다. 그럼 얘는 뭐예요? 수동태로 쓰인 거고요. 얘는 완료로 쓰인 거고 얘는 모달이니까 조동사가 3개 나온 거죠. 제가 왜 4개 했다가 3개 했다가 했냐면 이론적으로는 4개까지 존재한다. 파트 1에서 배웠죠. would have been done. 이렇게 하면 얘는 BPP, 수동태로 쓰인 조동사고 요건 BING니까 진행에 쓰인 조동사고 have PP에 쓰인 조동사고 얘는 모달이니까 조동사니까 이론적으로는 조동사가 4개까지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실제 이런 영어를 안 쓴다 그랬죠? 실제 이거를 쓰지 않고 would have been done이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 4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게 그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건 조동사는 1개가 아니라 2개, 3개, 이론적으로는 4개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조동사가 이렇게 많을 때는 뭐냐? 맨 앞에 나와 있는 놈, 요 놈이 제1조동사야. 동사를 도와야 될 일이 아주 많아. 예를 들면 부정문이라고 해봅시다. 누가 물어봤어? 그래서 yes, I would 이렇게 대답할 때 yes, I would이라고 할까? yes, I have라고 할까? yes, I be라고 할까? 고민되잖아. 수많은 조동사가 있으니까. 그 조동사 중에 뭐가 돕냐? 제일 앞에 있는 조동사가 돕는다는 거야. 그걸 제1조동사라고 부르자. 알겠죠? 제1조동사가 주어에 바로 영향을 받고 주어에 영향을 받는 이 제1조동사가 동사구실을 한다. 따라서 부가문을 만들더라도 뒤에 wouldn't가 되겠죠. 그렇죠? 의문문 만들어도 would가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조동사가 여러 개 나왔을 때는 맨 앞에 있는 조동사를 제1조동사라고 얘가 조동사 역할을 전임한다.
그래서 순서는 말이죠. 조동사의 순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조동사가 여러 개 나올 때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다? 모달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완료, 퍼펙티브에 쓰이는 have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진행에 쓰이는 be가 그 다음, 수동태에 쓰이는 be가 그 다음이다 이거지. 알겠죠? 그래서 would, have, been, being, do를 외워놓으면 어떤 순서로 여러 개의 조동사가 배치되는지 순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would, have, been, being, done 있으면 제일 조동사가 would니까 would가 조동사로 다 활용하겠죠. 만약에 would가 없다고 봐봐. 그럼 뭐가 쓰겠어? have가 제일 조동사가 되는 거야. have가 없다면 be가 제일 조동사가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역시 be가 제일 조동사가 되는 거죠. 얘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뭐? 더미인 do가 한다 이거. 네 개 중 어느 것도 없을 때는 do가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4번. 특정한 어구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 특정 어구가 문장 맨 앞으로 오게 되면 fronting,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동사 전체가 주어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동사의 어순에 변동이 없는 즉 도치 없음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므로 먼저 첫 번째 거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튀어나와 강조구 프론팅 조동사 주어 도치가 되는 그 모습부터 살펴보자. 이때 튀어나오는 조동사는 제1조동사다. 조동사 도치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동사 도치가 많고요. 도치하지 않음이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부터 하나씩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떤 요소가 문장 앞으로 전치가 돼서 조동사와 주어가 도치되는 경우. 첫 번째 1번. 우리가 처음 영어 배울 때 하는 거죠. 의문문. 그렇죠? 의문문이 조동사 도치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의문문에서 동사를 도와준다 이런 말 이미 했죠. 그럼 의문문에서 주어 앞으로 나가는 놈이 기본적으로 조동사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때 영어 배울 때 배웠던 것이 되겠습니다. Were they ready when you arrived? 네가 도착했을 때 걔들이 준비해 있던 were는 말이죠. 본동사이기도 하고 조동사이기도 한 거죠. 본동사면 조동사 그걸 다 하는 그런 비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이런 경우에는 본동사, 조동사 다 하는 거고요. 수동태나 지능일 때는 조동사 역할만 하는 거죠. 그렇죠? Have you ever visited France? 이때는 완료 시상이니까 have가 조동사 역할을 했습니다. Where do you live now? be도 없어, have도 없어, 모돌도 없어. 그러니까 더미인 do를 도치시켰다. 이 의문문 도치의 대표적인 경우죠. 이건 뭐 특정 어구의 강조라기보다는 의문문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일 때는 무조건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면 되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일 때도 지금 조동사 도치가 됐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의문사가 나오고 조동사, 주어, 본동사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말이죠. 의문사가 나와 있을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의문사가 나왔을 때는 의문사 없을 때와 달리 의문사 없을 때는 무조건 도치하잖아요. 의문사가 있을 때는 도치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요 예문을 잘 보세요. What should we do now?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도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도치 됐죠. 모달인 조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What prompted you to ask another question? prompt는 뭐 촉발시키다, 하게 만들다 그런 뜻이죠. 무엇이 하게 만들었니? 네가 또 질문을 하도록. 여기서는 말이죠. prompt가 분명히 일반 동사인데요. 조동사, 대동사, did를 사용하고 있지 않죠. did를 얘는 왜 사용하지 않느냐? 요 문장과 요 문장의 결정적 차이점이 뭐냐? 위에 what은 목적어죠. 얘가 주어고요. 근데 이건 요 what이 주어로 쓰였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주어로 쓰이게 되면 주어와 조동사 도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주어가 문장 맨 앞에 있는 거니까 특정 어구가 앞에 나온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오고 조동사 도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what이 주어로 쓰이지 않았으니까 조동사 도치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건 따라서 주어가 될 수 있는 의문 대명사의 경우에만 조심하면 되겠지. where나 when이나 why나 how 같은 의문 부사인 경우는 부사기 때문에 절대 주어가 아니니까
무조건 주어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무조건 도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사가 앞에 나온 것, 목적어가 앞에 나온 것 따지고 보면 부사나 목적어가 앞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전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론팅이 돼 있기 때문에 조동사 도치가 된 거고, 얘는 프론팅이 된 게 아니죠. 주어니까. 그래서 도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치에 들어갑니다. 의문문은 다 아는 거고요. 몰랐던 것도 있나요? 예. 부정부사어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주어. 예. 첫 번째 전치의 첫 번째 전치 요소 부정부사어입니다. 문장 안에 있던 부정어인 부사가 혹은 부정어를 동반한 부사가 문두에 나오게 되면 조동사 도치가 발생한다. 부정부사어 또는 부정어를 동반한 부사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만 지금 종류만 5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사실 세분화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집중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는 스스로가 부정어인 부사입니다. little 거의 뭐뭐하지 않다죠. 수능에도 나왔던 적이 있죠. little did I know가 나왔나요? 네. rarely, seldom, hardly, scarcely 이른바 almost negative라고 하죠. 거의 부정어, 거의 뭐뭐하지 않다. never 결코 뭐뭐하지 않다. no way 어디에도 아니다. no way, no way도 never의 뜻이죠. 이렇게 부정어인 부사가 앞에 나오게 되면 걔가 프론팅 된 것 때문에 조동사 도치가 발생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수능에도 한번 나왔던 거니까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탭스라든가 뭐 토익이라든가 이런 건 뭐 맨날 나오죠. She knew little what surprises we had in store for her. 예. had in store for 그러면 뭐뭐를 위해 저장하고 있다. 또 뭐뭐에게 미래에 닥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어떠한 서프라이즈가 그녀에게 닥칠 것인지 직역하면 어떤 서프라이즈가 그녀를 위해서 비축하고 있는지 미래의 일을 뭐 그런 뜻이거든요. 의역하면 그녀에게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닥칠 것인지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자, 요게 주어고 요게 동사고 뭐가 목적어죠? 네, 요게 목적어절이죠. 그럼 얘는 부사라는 걸 따갈 수 있죠? 네,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때 거의라는 말을 연설문이나 수사법적인 의미에서 강조하고 싶어요. 그녀는 거의 몰랐던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거의를 강조하려고 리틀 앞으로 뺐어. 그럼 너 뺐냐? 뺐냐? 그러고 넘어가면 안 돼. 얘가 나왔기 때문에 부정어인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반드시 도치를 해줘야 되는데 부정어 부사가 나왔을 때의 도치는 무슨 도치에 해당한다? 조동사 도치에 해당한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new인데 new는 have도 없고 be도 없고 그 다음에 모달도 없으니까 뭐? 더미 do를 사용하면 되겠죠. 과거형이니까 did가 됩니다. little did she know. little did 이 표현은 참 노동사하고 아주 친해요. 그래서 수능에도 그게 나왔던 경우가 있었고요. I've seldom seen him looking so miserably. 그렇게 비참하게 보이는 걸 좀처럼 본 적이 없다. 그럼 좀처럼 보지 못해서 seldom을 강조하고 싶어. seldom을 앞으로 뽑게 되면 조동사가 튀어나오는데 완료 시상이니까 have가 튀어나오면 된다. 이렇게. 쉽죠? seldom have I seen. 뭐 고치는 거야? 알고만 있으면 고치는 건 어렵지 않죠. 뭘 알아야 돼? 어떠한 전치요소가 나왔을 때 도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일단 오늘 처음 한 게 뭐예요? 부정어 부사가 앞에 나왔을 때 조동사 도치가 발생한다. Movie rarely makes you feel so warm. 어떤 영화가 당신을 그렇게 warm한 느낌을 갖게 한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And so uneasy at the same time. 또 uneasy, 불편한 느낌을 갖게 하는. 여기 좀 같이 돼 있네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니까 어떤 영화가 동시에 warm한 느낌도 주면서 uneasy한 느낌도 함께 주는 그런 경우는 좀처럼 없다. 지금 본 영화에 대한 평이죠. 이 영화가 지금 본 영화가 warm한 아주 온화한 느낌과 불편한 느낌을 함께 준 거지. 어떻게 영화가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화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셈인데 이렇게 되죠. rarely가 앞에 딱 나오게 되면 rarely 어떻게 돼요? rarely가 튀어나왔으니까 movie 이렇게 하면 안 돼. makes니까 어떻게 돼요? does가 튀어나오면 되죠. 이렇게 does 같은 거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does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makes의 s를 빼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조심해야 되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have라든가 model 같은 게 튀어나오는 게 훨씬 편하죠. 왜? 아무 변동이 없으니까. do나 does나 did가 나오는 게 귀찮아요. 아까도 우리가 little이 튀어나오니까 little did she know 했지 않습니까?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였죠.
John has never been so lonely as now. 여기서 never를 앞으로 빼면 완료 시상이 나와 있으니까 has John been. 이게 너무 쉬워요. 이렇게. 조동사가 네 종류인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는 이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 볼까요? Nowhere had Susan seen a more beautifully decorated room. 자, 이것도 nowhere. 다른 어떤 곳에서도 수산은 본 적이 없었다. 뭘 본 적이 없다? 이보다 더 아름답게 장식된 방을 본 적은 없었다. 뭐 굳이 말하자면 이런 내용이 빠져 있는 거죠. 그보다 더 장식이 잘 돼 있는 그런 방을 본 적이 없었다. 굉장히 장식이 잘 돼 있는 방을 보면서 하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nowhere가 앞에 튀어나오니까 완료, 과거 완료에서 완료 시상이니까 head가 튀어나와 있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조동사 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 봤어요? 스스로가 부정어인 부사가 나왔을 때. 근데 혼자 부정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정어하고 다른 요소가 결합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게 2번입니다. not은 부정어인데 혼자 나오지 않고 부사어와 함께. not 플러스 부사어. 그 다음에 never 플러스 부사어. never는 뭘 혼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never 플러스 부사어. 그 다음에 no를 동반한 부사고. no는 혼자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no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전치된 게 아니죠. no가 맨 앞에 혼자 나와 있는 건 전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자기 자리죠. 전치는 뒤에 있던 게 앞으로 나온 거거든. 그건 전치가 아니라고. 이건 도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 no가 전치 요소로 쓰려면 이렇게 다른 요소와 함께 이런 식의 no를 포함한 부사구가 돼 있죠. 부정어를 포함한 부사구로 나오게 되면 도치 요건이 되는 전치 요소가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요거는 한번 해볼까요? 자, we haven't had so much rain since April. 4월 이래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월 이래로 하고 not을 함께 합쳐서 앞으로 뽑은 거지. 자, 이건 충분히 어떤 언어적인 강조를 할 때 많이 쓰겠죠. 4월 이래 단 한 번도 우리는 비를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한국말하고 똑같은 거야. 4월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이걸 먼저 얘기해. 강조를 위해서 얘가 전치됐어. 전치된 요소를 보니까 부정어를 포함한 부사의 힘으로 도치를 해주는데 완료 시상이니까 조동사가 도치가 된다. Have we had. 이렇게 다 해놓고 말이죠. 낫이 빠져나갔는데 낫을 여기다 또 쓰는 놈이 있어. 낫이 빠져나갔어 이게. 나간 걸 확 지워버려. 이제 have가 앞으로 나니까 have we had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고쳐져 있네요. Not once have I missed my Portuguese class this year. 올해 포르투갈어 수업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빠진 적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I wouldn't commute 4 hours a day. commute는 통근하는 거죠. 하루에 수시간씩 통근 열차나 통근 기차를 타고 허비하고 싶을 생각이 없답니다. For all the money in the world. 좀 심하네요. 이 세상에 돈을 다 준다 해도, for가 교환이겠죠? 이 세상에 돈을 다 준다고 해도 두세 시간씩 차 타고 통근할 생각은 없다. 이 세상에 돈을 다 준다고 할 것 같은데. 자, 어쨌건 간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건 자기는 통근 열차나 통근 버스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너무 싫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새는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할 거 많은데, 그렇죠? 책도 읽어도 되고, 오락도 해도 되고, 무슨 아이폰 들고서 뭐 해도 되고, 그죠? 요새는 뭐, 자는 사람 말고는 뭐든지 하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이 의외로 책을 많이 읽어요. 예. 자, 이때, not을 말이죠.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밑줄 치고 다 나오는 거지. Not for all the money in the world. 딱 나오게 되면 여기 모달이 보이죠? 모달을 놓치시면 되겠죠. Would I commute? 도치하는 법은 너무 쉽습니다. 자, 그다음. She had never experienced this exhilarating emotion in her life. exhilarating 그러면 어떤 뭐 환희에 찬 그런 뜻이겠죠? 그녀는 그녀의 평생 동안 이토록 환희에 찬 경험을 한 적이 없었다. 그죠? 처음이란 얘기죠? 그러면 그녀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Never in her life. 부정어를 동반한 부사구가 앞에 나와주고 had she 이렇게 도치해주면 되겠죠. 예. 이것도 never before가 나왔기 때문에 have I seen such awful behavior. 이런 걸 정말 많이 쓰죠.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never before, never before. 그냥 뒤에 거 생략하지도 하지 않습니까? never before는 먼저 해주고 have I seen. 이렇게 쓰는 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니까 이런 건 입에 이걸 오시면 좋아요. never before have I seen. never before have I seen. 뭔가 처음으로 본 장면이 있을 때 never before have I seen.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표현도 자꾸 입에 이걸 하면
충분히 실제 회화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little did I know만큼 많이 쓰는 거니까 입에 잘 익어두시면 되겠습니다. In no other part of the, 이거 no를 포함한 부사고죠. In no other part of the world, 세상 다른 어떤 곳에도 브리튼보다 홍차죠. 브리튼보다 홍차가 더 많이 허비되는 경우는 없다. 브리튼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자, in no other part of the world가 부정어를 동반한 부사고이기 때문에 is가 도치되어 있는 게 보이죠. 얘는 본동사 아니네요. 수동태니까. 수동태에 쓰인 be가 조동사로서 앞으로 도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not until 명사, not until 주어동사 이거는 말이죠. 또는 not only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죠. 2번에서 했던 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not이 부정어고 until 플러스 명사면 부사고잖아요. not이 부정어고 until 플러스 절이면 부사절 아닙니까? not only, not이 부정어고 only가 부사니까 분류를 하자면 2번에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3번으로 하나 떼어놨나 하면 워낙 많이 쓰이고 워낙 중요하니까 3번이라고 2번에서 일부러 한번 뗐습니다. 개념적으로는 2번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not until 한번 볼까요? not until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until이 두 가지로 쓰이기 때문이죠. 전치사로 쓰이기도 하고 접속사로 쓰이기도 하죠. 전치사로 쓰인다면 뒤에 명사가 나올 거고요. 접속사로 쓰인다면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until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책에 until 예문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until의 뜻이 뭐죠? 예, 전까지라는 뜻이죠. 전까지. 까지가 아니고 전까지라는 건 내가 항상 강조하죠. 내가 이런 얘기 했던 게 기억나죠? 예. 어떤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박물관에 이 문이 닫혀 있고 박물관에 게시판이 붙어 있는데 Not open until Friday라고 붙어 있었어요. 그럼 오늘 못 들어갔으니까 다음에 다시 가야 되는데 얘는 금요일에 가야지 볼 수 있을까? 토요일에 가야 볼 수 있을까? 예. 정확하게 모르면 금요일에 가야 될지 토요일에 가야 될지 헤맬 수가 있죠. until을 까지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말이죠. 이렇게 번역합니다. 금요일까지 안 열어요. 금요일까지 안 열거든. 그럼 언제 가야 돼? 토요일 날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전까지. 금요일 전까지는 안 엽니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는 뭡니까? 금요일에 가야 연다는 얘기죠. 즉 금요일 날 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언어라는 게 말이죠. 언어는 자기가 말하거나 글로 표현한 게 직접적으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토요일에 가야 된다고 할 때 토요일에 가야 되는데 정보를 전달하는데 금요일이라는 단어를 갖고 그 정보를 전달하면 그 언어는 또라이 언어겠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금요일이라는 정보가 중요하니까 금요일이라는 단어를 갖고 이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요일날 오란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고 보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not until 구문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한다라고 의역하죠. 근데 왜 이렇게 의역이 될 수 있느냐? until이 전까지기 때문인 거야. 금요일 전까지 안 여니 금요일 되어야 연다가 되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도 정확히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until과 not이 같이 쓰이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바로 그 구문입니다. not이 여기에 쓰이고 until이 여기 쓰이고 until이 전치사로 쓰여서 뒤에 명사가 나왔네요. 직역하면 그녀는 깨닫지 못했다. 뭘 깨닫지 못해요? 그 반지가 missing, 실종됐다, 분실됐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아침이 되기 전까지. 아침이 되기 전까지도 missing 됐다는 걸 깨닫지 못했으니 저녁, 밤, 새벽 다 못 깨달았다 이 얘기지. 예, 이렇게 직역해도 되고요. 의역해도 됩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not과 until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직역해도 상관없고 의역해도 상관없는데 직역하건 의역하건 뜻이 같으려면 until을 전까지라고 번역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고 전치를 한번 해봅시다. 전치할 때 요소적으로는 아까 2번과 같다 그랬죠? 부정어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요. 부정어가 어떤 부사 요소를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그럼 얘가 쑥 튀어나온 거죠? 뽀로로로록 튀어나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부정어를 포함한 부사가 튀어나왔으니까 도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뭐가 없어? 모달도 없고 have도 없고 be도 없죠? 그러면 뭐 더미인 did가 되겠죠. did가 이미 써있었죠. 원래 문장이 부정어였기 때문에 did가 써있었겠죠. 지금은 도치를 위해서 더미를 사용합니다. Did she realize the ring was missing? 요거는 realize의 목적어절입니다. 뭐 당연히 따라오는 문장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아침이 되어서야 그녀는 깨달았다. ring이 미싱하다는 것을 좀 차이점은 이런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하는데요. 기본형에서는 직역을 해도 되고 의역을 해도 됐죠. 이렇게 강조 구문으로 바꿔놓게 되면 의역을 하는 수밖에 없어. until이 여기부터 있자고 여기부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냥 아침이 되어서야 하면서 의역 방향으로 해석해 주는 게 좋은 방향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밑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같이 그냥 하는 건데 지금 내용하고 직접 관계된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It was that 강조 구문을 쓰는 거죠. It was that 강조 구문을 딱 쓴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죠? 그럼 이걸 그냥 여기다 넣는 거죠. Not until the morning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뒷 요소를 어떻게 쓸 것이냐. 아까는 not until the morning이 문장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도치가 됐다는 걸 잘 봤어요. 근데 이렇게 it was that 강조 구문을 쓰게 되면 도치를 하지 않습니다. She realized the ring was missing. 따라서 요 구문에서는 도치가 있고요. 요 구문에서는 도치가 없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같이 보려는 거예요. 그럼 왜 밑에 구문은 도치를 하지 않느냐? 너무 간단한 게요. 도치하는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죠? 문장 안에 있던 어떤 요소가 자기 앞에 놓였기 때문에 도치한다고 그랬어요. 얘가 문장 안에 있던 놈이었는데 주어 앞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전치됐기 때문에 도치한 건데요. 이 경우는 얘가 전치된 게 아니죠. 왜? 얘가 속해 있는 절은 여기고요. 얘가 속해 있는 절은 연결어 대시 유도하는 여기야. 즉 얘는 내 앞에 온 게 아니라 딴 절로 도망갔어. 이 절과 이 절은 관계없는 절이야. 물론 의미적인 관계는 있지. 근데 구문적, 형식적으로 얘는 앞절, 얘는 뒷절. 대시란 연결어로 두 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얘가 내 앞에 있는 건 아니라고. 따라서 얘가 내 입장에서 전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도치될 이유도 없죠. 그래서 it is that 강조 구문에 나런티를 집어넣게 되면 동사의 도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조동사의 도치. 두 번째, we don't know the value of health until we lose it. 우리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가치를 알게 된다. 또는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의 가치를 모른다. 뭐 직역하건 의역하건 상관없다 그랬어. 강조 구문으로 바꿔서 의역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이렇게 될 텐데 이번에는 until이 뭐예요? 접속사로 쓰였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not을 앞으로 뽑는데 not until 하고요. 다음에 we lose it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여기가 종속절이니까 it이 맨 앞에 나오고 health가 뒤에 나온 건 보기가 싫지? 그래서 여기를 health로 바꿔. 더는 없네요. health.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다음에 역시 모달도 없고 have도 없고 be도 없어. 여기 부정문에 쓰인 더미 do가 쓰였으니까 do를 이용해서 do we know its value 이렇게 되겠죠. 예, health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싹 바꿔서 it로 바꿨습니다. it를 썼으니까 더가 필요 없으므로 쓸 수 없으므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그 가치를 알게 된다. 요게 not until we lose health가 전치됐기 때문에 조동사 도치가 발생한 겁니다. 똑같이 it is that 강조구문 쓰면 이번에는 현재니까 it is를 써야겠죠. it is that을 쓴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요거를 싹 집어넣게 되면 뒤는 어떻게 돼요? 도치되지 않는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요게 not until 구문입니다. 자, not until 구와 not until 절을 잘 구별해야 된다. 조심해야겠죠. not until 구와 not until 절을 왜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지? 예. until이 어디까지 끝나는지 잘 봐야 되겠어요. 예. 아까 같은 경우를 본다면 not until the morning 다음에 여기서 not until이 끝나는 거지. 그럼 그 뒤에 주절에서 도치가 딱 발생하는 거지. Did she realize? 부정어 도치라는 건요. 전부 주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주절. 네, 주절에서 발생하죠. 왜? 주절인 주어 앞에 전치 요소가 나와서 여기가 도치되는 거거든요. 네. 주절에서 항상 발생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두 번째 문장은 not until we 여기서 그러면 안 되지. 네. not until we lose it 다음에 끊고 여기까지가 종속 요소죠. 그러고 나서 주절인 요 부분에 가서 꼴이니까. 얼핏 형식적으로 보고 어법이 약하신 분은 처음 나온 동사가 도치가 됐네? 얘는 왜 두 번째 나온 동사가 도치가 됐지? 이렇게 보면 바본 거예요. 얘가 첫 번째 나온 동사가 도치되고 얘는 두 번째 나온 동사가 도치된 게 아니고
until이라는 의미 요소 끝까지가 전치된 거고요. 끝이 어떤 경우는 명사가 끝이고 어떤 경우는 동사의 절이 끝이라는 거에 차이가 있다는 거지. 남아있는 주절 부분이 도치된 거니까 사실은 똑같은 부분이 도치가 된 겁니다. 그 점을 잊지 않으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나롱니 구문 해볼게요. 나롱니 구문 거기 있죠. Endangered bird, 멸종 위기에 있는 새가 새끼를 위한 둥지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predators, 약탈자들을 위한, 약탈자라는 것은 천적을 말합니다. 내추럴 애니미, 약탈자들에 맞서서 둥지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원래 문장을 한번 볼까요? 원래 문장은 not only but also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not only but also. 자, 이 문장은 not only but also가 문장 중간에 처박혀 있으므로 도치가 일어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때 not only를 앞으로 확 빼버린 거야. 이게 바로 부정어를 동반한 전치호 호소가 돼 있죠. 여러분들 not only but also는 의미적으로 볼 때 부정문이에요, 아니에요? 부정문이 아니죠. 이것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한다죠.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이걸 해야 안 해요? 하는 거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죠. 의미적 결론을 보면 이것도 하는 거고 이것도 하는 거지만 원래 복합적인 의미에서는 부정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빌드하는 것뿐만 아니라가 돼서 결과적으로 긍정이 된 거지. 사실은 부정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빌드할 뿐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부정어가 부사를 동반하고 전치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not only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build란 동사, 그럼 더미, does를 이용하면 되겠죠. does가 탁 튀어나오고요. The endangered bird. 자, 이거 굉장히 독해 구문에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도. not only does the endangered bird. 그 다음에 does가 나왔으니까 조심해야 될 건 builds가 아니고 build죠. s가 빠지고요. A nest for its you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also 뒤는 똑같이 쭉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t only가 나왔기 때문에 does가 앞으로 튀어나온 현상 이걸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그 다음 문장 조심하세요. 여기 다음 페이지 보입니다. 다음 문장. 요 다음 문장을 잘 보시면 not only가 역시 문장 앞에 나와 있어요. 똑같이 앞에 나와 있어. 그런데 도치가 발생하고 있지 않죠. will이 주어 앞으로 안 튀어나갔죠. 얘는 그럼 왜 도치를 안 하냐? 왜 도치 안 한다?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있어. 도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다? 뭔가가 전치됐기 때문이라고. 뭔가가 전치. 프론팅이 없었으면 도치도 없어. 아까 나롱티는 좀 전에 봤어요. 문장 중간에 있던 놈이 분명히 전치된 나롱리죠. 얘는 전치된 게 아니죠. 왜? 나롱리와 바롤소가 코리안스와 other Asian tourist라는 두 개의 명사를 연결했는데 이 명사가 지금 주어죠. 주어 자리에 있던 놈 두 개를 연결해서 그 자리에 원래 쓰인 거지. 앞에 나온 게 아니라고. 문장 중간에 있다가 앞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야. 얘를 문장 중간에 어디 집어넣어? 원래 있던 자리가 여기거든. 전치된 게 아니고 얘가 원래 치자리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나롱리 구문을 딱 보면서요. 이게 원래 그 자리인지 말이죠. 아니면 앞에로 튀어나온 거지. 어떻게 알아요? 아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쉽냐. 요 문장을 잘 보세요. 나롱리가 전치된 거라면 반드시 주어 동사가 but 전에 있어요. 이게 but이죠? 벌써 전에 주어 동사 절이 나오게 됐어. 그래야 요 주어 동사 입장에서 중간에 있던 나롱리가 앞으로 나온 거지. 얘는 나롱리가 but이 시작되기 전에 절이 안 나오고 명사까지만 나오죠. 이러면 주어 앞에 붙은 나롱리라고. 이러면 아닌 거야. 그래서 나롱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꼭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나롱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거기는 반드시 도치가 있어야 되고 나롱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도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팁이 나왔는데 팁. 나롱리 앞, 나런틸 뒤라는 재밌는 얘기인데 이건 제가 쾌도나문 보면서 얘기했죠. 나롱리 앞, 나런틸 뒤. 나롱리와 나런틸은 탭스라든가 토익이라든가 과거 토플 같은 데서도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말이죠. 토익 학원 같은 데서 토익 학원에 왜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참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기 지금 토익 강사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저처럼 이게 무엇이 전치돼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는 거야. 뭐 저 새끼 저거 어려워. 그래서 난 답을 맞추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을 쉽게 맞출 수 있는 팁을 줍니다.
토익 강사는 그게 좀 심하죠.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 심한 분들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나롱니 앞 여기 이응이니까 이응이죠. 나런틸 틸은 티읕이죠. 티읕하고 친한 뒤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구호를 만들어 갖고 나롱니 앞 나런틸 뒤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이 말이 뭐냐? 나롱니가 나왔을 때 보세요. 앞에 문장 보세요. 나롱니 다음에 절이 만약에 2개 나왔을 때 여기가 절이 하나 있고 이것도 절이 2개 있죠? 그럼 나롱니가 이렇게 앞에 나왔을 때 주어 동사가 있고 또 주어 동사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 부분이 도치된다? 나롱니는 앞절이 도치되는 거다. 여기가 도치가 된다. 나런틸도 절이 2개 나온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다. 나런틸 절이 이렇게 절이 만약에 2개가 있다고 한다면 즉 언틸이 접속사로 쓰였을 때를 제한합니다. 이렇게 돼서 절이 2개 나왔을 때 어디가 도치된다? 여기가 도치되죠. 뒤가. 아까 그 ring was missing은 요 realize 뒤에 붙은 목적어 절이에요. 해당 안 되는 겁니다. realize 그러니까 반지를 수정했다고 해당 안 되는 거고 요 문장에서 볼 때 요 상태에서 얘는 until에 포함되어 있는 절이죠. 주절이 아니죠. 얘는 전치된 요소야. 그러니까 여기가 도치될 이유가 없죠. 전치된 요소를 빼고 남아있던 주절 부분이 도치가 돼 있으니까 요 형태를 잘 보면 쉽잖아요. 절절 2개 나왔을 때 나롱니 나오면 여기가 도치, 나런틸 여기가 도치. 쉽잖아요. 그래서 나롱니 앞, 나런틸 뒤, 틸 뒤. 도움이 되나요? 예, 쾌변한 말씀 했었는데. 예. 그래서 절이 2개 나와 있을 때 나롱니가 보이면 앞이 도치가 되고 나런틸이면 뒤가 도치된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얘는 나롱니가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전치된 것이니까 얘가 영향을 받아서 도치되는 거고 얘는 여기까지가 전치 요소니까 여기가 도치되는 것이다. 이게 원칙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반지가 잃어버렸다. 그 이해 안 가세요? 돌려가 볼까요? 내가 이거 보세요. 이거는 자 until 요게 나간 거 아닙니까? 여기가 나런틸 부분 아닙니까? 여긴 나런틸 절이 아니고 나런틸 구가 나간 거죠. 그럼 나런틸 구가 나간 거니까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Not until he found out. 그가 알아내기 전까지는 몰랐다. Find out. 이렇게 해볼까요? 이때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Not until he found 도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얘는 전치 요소예요. Find out it.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did she realize. 그러니까 the ring was missing은 있으나 마나 도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거예요. 도치는 주절에 발생하는 거니까 얘가 전치됐기 때문에 여기가 도치가 된 거죠. 절이 2번 나왔을 때 뒷절이 도치된다고. 뒷절이 주절이니까. 예, 그런 얘기예요. 얘는 있으나 마나인 거죠. 있건 말건 뭐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지. 이거죠 이제? 예, 요겁니다. 자, 나런틸과 나롱니가 제일 많이 뜨기 때문에 강조를 했고요. 나롱니는 2절 중에서 앞절. 나런틸은 만약에 2절이 나온다면 뒷절. 근데 결과적으로 다 주절입니다. 주절이 도치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 자, 부정어 도치의 경우에 또 하나 나와. 요거 4번인데요. 4번도 2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2번에 해당하는 건데 역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기본 구조는 전치사 플러스 no 플러스 명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no 플러스 명사. In no cases, on no account, by no means, under no circumstances, in no way, at no time, under no conditions. 전부 뜻이 never입니다. 거기서 보세요. 전부 뜻이 never. 왜 never냐? 케이스가 경우죠.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never죠. account는 이유죠. 어떤 이유로도 안 돼. means는 수단. 어떤 수단으로도 안 돼.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안 돼. 어떤 way로도 안 돼. 어떤 때에도 안 돼.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안 돼. 그러니까 다 never지 뭐. 예, 무조건 외워도 좋지만 왜 그런 뜻이 됐을까? 왜 never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것도 좋겠죠. 다 전치사가 다릅니다. in no case고요. on no account고 by no means고 under no circumstances죠. 원래 그렇게 돼 있죠. account가 원래 on하고 친하잖아요. 뭐뭐 때문에 on account of죠. way는 원래 in하고 친하죠. in this way. 그래서 in no way예요. 알겠죠? 상황은 어떤 상황 아래 놓여져 있는 거니까 under하고 친한 거죠. 그런 건 입에 익숙하게 돼서 딱 뭐 주먹고구시로 외우는 거는 아니겠지만
입이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돼서 다 암기할 수 있도록 잘 숙지해 주세요. never의 유사어이기 때문에 전부 조동사 도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not under any circumstance. 제가 외울 때는 우리가 under no circumstances라고 외웠죠? 문장 앞에 쓸 때는 그렇게 no를 많이 썼어요. under no circumstances를 앞에 이렇게 딱 씁니다. 근데 기본용으로 원래 문장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not과 any를 풀어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게 덜 어색하죠. 문장 안에 있을 때는 not any로 풀어 썼다가 앞으로 나오면서 not과 any가 붙어서 no로 딱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조동사 will이 있으니까 modal will이 있죠? 이렇게 prisoner 하면 되겠습니다. 조동사가 지금 두 개 있는 거죠? 하나, 둘. 앞에 있는 조동사가 제일 조동사다. We cannot make an exception in any case. 역시 not과 any로 풀어져 있죠? 앞으로 뺏게 되면 어떻게 된다? not과 any가 합쳐서 in no case가 됩니다. 역시 modal이 있으니까 can이 앞에 나오면 되죠. can we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은 이제 고치는 거 아니고 그냥 쭉 보자고 한번 예문 썼습니다. 예문랑 같이 볼게요. In no way. 어떤 식으로건 will 나왔죠? Well, this. 여기서 this가 주어입니다. 이것이 너의 평판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원래 문장을 한번 바꿔볼까요? This will not affect your reputation. 유어 생략했습니다. In any way. 어떤 식으로도 이것은 너의 평판에 영향을 주지 못해. 이렇게. At no time. 단 한 번도 나는 말하지 않았다. I would accept late homework. 예, 늦게 내는 숙제를 받겠다고 나는 결코 얘기한 적 없다. 안 받는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는 said의 조동사 did를 사용했죠. On no account. 어떤 이유로도 너는 absent해서는 안 된다. 세미나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자마자 구문인데 하자마자 구문은 우리가 파트 1에서 굉장히 자세히 했죠. 그래서 간략하게 했습니다. 하자마자 구문은 no sooner than 구문이 있고 hardly, scarcely 또는 barely를 썼을 때는 when이나 before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예. 앞에 걸 하자마자 뒤에 걸 하다라는 구문이죠. 앞에 걸 하자마자 뒤에 구문.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자마자 구문이지만 영어적으로는 분명히 부정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앞으로 나갔을 때 부정어 부사가 앞에 나간 셈이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일 때는 no sooner than 구문이건 hardly when 구문이건 과거 완료 시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치돼야 되는 게 뻔하죠. had가 도치되게 딱 돼 있습니다. 예, had가 도치되게 딱 돼 있죠. 실제로 하자마자 구문인 경우 no sooner나 hardly, scarcely, barely가 앞에 나왔을 때 반드시 had가 도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도 광의의 부정어 또는 부정어를 동반한 부사어 도치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조동사 도치 중에서 이제 하나 한 거예요. 하나. 조동사 도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부정어인 부사거나 부정어를 동반한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전치됐을 때 전치, 원래 그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나왔을 때 그의 영향을 받아서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이다. 조동사는 네 종류가 있고 특히 뭐가 튀어나왔을 때 조심해라. does나 did가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does가 나와서 did가 나오면 남아있는 본동사는 뭐가 된다? 원형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도치 문제를 잘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부정어 전치로 한 도치는 시작에 불과하니까 다음 강의에서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